9월 기초의학 분해 의학 한림원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자는 저희가 저희 MRC 센터 중에 특히 이 면역학 쪽으로 아주 좋은 업적을 내시고 잘 하고 계신 우리 김태진 교수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태진 교수님은 1988년에 서울대 의과대 의학사 그리고 94년에 의학 박사를 받으시고 93년부터 97년까지 MGH 및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리서치 펠로우를 하시고 97년부터 지금까지 성균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아마 내년에 대한면역학회 회장님이 되시는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많은 업적들이 있으시고 또 특히 그런 업적들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그 Personalized Cancer Immunotherapy Research Center라는 이름으로 MRC 센터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Layers of B-cell Immunity and B-cell Autoreactivity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소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초청해 주 좋은 세미나 시리즈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의학 한림원 기초분해 교수님들과 또 박규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B셀 이뮤니티를 전반적으로 제가 해온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끝에 캔서에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초록 보내드린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B세포의 자가면역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가면역성은 어쩔 수 없다. 항상 건강하게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의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알려졌던 오토리액트 B셀 सब셋으로 B1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B셀과 인네이트 CD4 T셀 간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네 가지의 마우스 B셀 퍼플레이션이 있는데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리액티비티가 좀 더 많은 세포군으로 확장이 돼서 폴리큘러 B셀의 오토리액티비티가 높고 또 저희가 오토리액티브 마지널 존 B셀의 서퍼플레이션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휴먼 B셀의 퍼플레이 특징과 캔서에서의 특징에 대해서 이쪽은 자세히는 아직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셀은 T셀과 달리 T셀과 어떻게 보면 같게 다양한 리셉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커버해야 되는 항원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T셀 리셉터와 MHC 같은 건 일정한 그 사이즈의 인터랙션이지만 비교적 그렇지만 B셀의 경우에서는 뭐 리피드나 슈가 등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항원들을 인식해야 되기 커버리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다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셀프의 모양도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B세포들이 오토리액티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 우리 몸에 존재하는 B셀 리셉터들이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카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셀프 어떤 컴포넌트와 포린에 대해서 크로스 리액티브 물론 어피니티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B세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B셀 리셉터만으로는 충분 작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오토 이뮤니티 환경으로 작동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부분 한 가지의 룰은 이제 감염이 있을 때 이제 B셀 리셉터 자극이 시그널 1이라고 한다면은 또 감염을 주는 시그널을 주는 톨라이크 리셉터 시그널이 같이 시그널 2로서 작동하면서 이제 B세포가 활성화되고 플라즈마 셀로 분화가 돼서 결국은 이제 항체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항체를 만든 플라즈마 셀도 오래 살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세균은 제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항체는 자기를 공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염증과 비슷하게 필요한 때만 잠깐 감염 시에만 분비해 있다가 이제 이 항체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 셀은 숏리브드 플라즈마 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롱리브드 플라즈마 셀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숏리브드 플라즈마 셀이 오히려 더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포린이 제거되고 나면 자기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셀 리셉터 레파토를 측정을 해보면 이게 과거 이제 메프레 그룹에서 보여진 이제 B셀의 오토리액티브를 보여준 그림인데요. 이분들이 그 항체를 리셉터 다 클로닝해서 여러 항원에 대한 그 하이브리드원을 만들어 가지고 리액티비티를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정도로 여러 자기 항원, 인슐린 또 LPS도 반응하지만 반응하는 그 세포의 프리퀀시가 매우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토리액티브 셀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임머처 B셀에서 머처 B셀로 진행함에 따라서 그 프리퀀시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네거티브 셀렉션은 작동을 하는데 네거티브 셀렉션이 완전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상당한 프리퀀시에 오토리액티브 셀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뭔가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서도 잘 레귤레이션 되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토리액티브 B셀 또는 다른 말로 하자면 폴리리액티브 B셀입니다. 한 가지의 B셀 리셉터가 자기에도 반응하지만 포린에도 동시에 반응하는 것이 되겠고요. 좋은 점은 이런 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감염이 되면 바로 BCR이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first line of defense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가 반응성의 세포도 포용을 함으로써 레파토를 넓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항원을 업테이크해서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T셀 컴파트먼트의 톨러런스도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B셀 디피션트 마우스에서 T셀의 그 공격성이 증가되는 것들이 잘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오토리액티브 B세포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잘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되고 그 많은 질환들이 B셀 미디에이트 오토이뮨 디지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리액티브 BCR을 통한 퍼시스턴 시그널링이 멀리그넌트 B셀 림포마나 루케미아 시그널링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엘러지나 오토이뮨 디지즈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역사적으로 알려졌던 오토리액티브 퍼플레이션은 처음에 굉장히 자가면역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었던 시대에 보게 됐던 CD5 포지티브 페리토니알 B셀입니다. 그래서 페리토니알 캐비티에 뭔가 CD5라는 마커를 가지는 특이한 퍼플레이션이 있음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1990년대죠. 그 B셀 리셉터 트랜스젝 마우스를 만들고 오토 엔티젠들 트랜스젝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셀들이 다른 스플린의 B셀로는 가지 않지만 페리토니알 B셀로 CD5 포지티브 B셀로 디벨롭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셀렉티브하게 오토리액티브 셀들이 발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피탈 디벨롭먼트, 어덜트 디벨롭먼트 나눠져서 이제 구분이 돼서 얘기가 됐고, 피탈 디벨롭먼트는 오토리액티브 셀들을 오히려 선택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부분의 B세포는 어덜트 타입의 B세포고 여기에서는 오토리액티브 셀들이 이 피탈 디벨롭먼트에서는 제외됐을 세포들이 발달하는 오토리액티브가 낮은 세포들이 발달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시면은 피탈 디벨롭먼트 세포와 어덜트 디벨롭먼트 세포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B1셀은 마우스에서 잘 정립이 되어 있고 휴먼은 좀 더 복잡합니다. 끝에 가서 좀 언급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피탈 리버에서 발달을 하면서 CD5 포지티브 B셀이 되고 이것은 오토리액티비티를 가진 비교적 다이버시티가 크지 않은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나서 마우스가 태어나서 어덜트 림포포ie시스가 되게 되면은 B2셀이 발달하게 되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림프노드나 스프린에 존재하는 폴리큘러 B셀로 발달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सब셋은 마지널 존 B셀이라 해서 스프린의 마지널 사이너스 주변으로 가서 블러드본 인펙션이 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종류의 세포가 또 하나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B1셀, FOB셀, 마지널 존 B셀로 나눠 볼 수가 있고 B1셀도 CD5를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B1A, B1B, 폴리큘러 B, 마지널 존 B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포퓰레이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점 더 이제 NGS나 이런 것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 많은 종류의 레귤러토리 B세포라든지 티슈 레지던트 B셀들이 이제 점점 더 디파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한 단계에서 B1 세포도 단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레주얼하게 좀 더 여러 다이버스한 헤테로지니어스 퍼퓰레이션 나가는 것 생각이 되고 있고 어덜트에 와서 본메로에서 B2 셀이 발달하게 됩니다. B1 세포는 그러면 어른에서는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스템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덜트에서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계속 증식을 하면 유지가 되다가 감염 등의 사건이 있을 때 플라즈마 셀로 분할해서 IgM 또는 IgA 항체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덜트에서 발달한 세포는 마지널 존 B 또는 폴리큘러 B셀이 돼서 폴리큘러 B셀이 우리가 면역학 교과서에 보는 주요한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원을 만나면 점유센터 리액션을 통해서 하이 어피니티 B세포를 만들고 하이 어피니티 엔티바디를 분비하는 플라즈마 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B세포의 항체 반응은 여러 다른 레이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B1 세포는 B1 세포는 항체를 평상시에도 그냥 만들기 때문에 내추럴 엔티바디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 프리 컨디션에 두어도 만들기 때문에 항체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널 존 B세포는 항체는 아직 만들고 있지 않고 감염이 되면 비로소 그때 빠르게 플라즈마 셀을 분화해서 항체를 만든 세포고 그 이후 단계에서 이제 폴리큘러 B세포가 가장 그 포린 엔티젠에 대한 높은 어피니티 항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레이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다른 레이어의 B셀들이 다른 수준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성균관대로 부임하고 나서 이제 셀라인을 통한 시그널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스터디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비보로 이제 넘어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퀘스천을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네이트 B1 셀, 이 스템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또 항체도 그냥 분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스템셀과 이펙터 셀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는가? 퍼플레이션 분명히 마커로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마커들을 가지고 셀들을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완전히 나누는 건 실패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고요. 여기가 저희가 플로를 한 그림인데 B셀을 이제 B1셀을 얻을 때 B220이 B셀 마커고요. 요 매크로파지의 마커이기도 하지만 이걸 같이 가진 셀 B1 세포인데 요 CD5 포지티브 B1A 셀, B1 CD5 네거티브 B1 B셀이 있는데요. 저희가 CD27을 가지는 그러한 B셀 퍼플을 찾게 돼서 이게 뭔가 다른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셀들을 소팅을 해서 보니까 이 세포들이 더 항체를 잘 분비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펙터 그룹인가 보다 라고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이후의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이 세포들이 BT 컨주게이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이제 더블렛을 제거한 게이팅을 해야 되는데 과거 처음에는 이제 싱글렛을 대부분 99% 싱글렛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갔었는데 그 이제 더블렛임을 알게 됐고 T셀 입장에서 봤을 때도 CXCR5 포지티브 B셀을 볼 수가 있었고 요새 IgM을 가진 세포 그래서 BT 컨주게이팅을 알게 됐고 페리토니얼 캐비티에 T세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T세포를 이제 레포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innate like T세포로서 자극하면 바로 Th1 사이토카인을 빠르게 분비하는 그러한 세포이고 오토리액티브 T셀로 생각이 됩니다. 페리토니얼 캐비티가 아마도 오토리액티브
T나 B를 잘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세포들 저희가 이제 찾게 돼서 이것을 저희가 B1 헬퍼 T세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쩌면은 페리토니얼 캐비티 내에선 B1 레귤러토리 T세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꺼내서 배양을 할 때는 항체를 더 잘 분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1셀의 마이그레이션 스타디를 했고요. 그래서 LPS 등에 자극을 했을 때 B1 세포가 페리토니얼 캐비티로부터 스프린으로 이동을 해서 항체를 분비하게 되는데 그 이동하는 메커니즘을 케모카인 리셉터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봄가스 그룹 등에서 이제 잘 정리된 이제 리뷰 논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페리토니얼 캐비티의 세포는 항체를 잘 분비를 하지 않는데 스프린에 온 B1 셀들을 보니까 이거 앨리스팟입니다. 항체를 이렇게 크게 분비한 B셀의 넘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토니얼 캐비티는 뭔가 레저버토리 사이트로서 액티브하지 않은 곳이고 뭔가 자극이 있을 때 이제 해당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프린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렁에 인펙션이 있으면 플루랄 캐비티에도 있고요. B1셀이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로컬하게도 내추럴 엔티바디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리토니얼 캐비티나 플루랄 캐비티는 직접적으로 활동한 장소는 아니고 이동을 해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T셀에 대한 T셀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T셀 디펜던트 엔티바디 리스판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보고자 이뮨 네트워크 저희가 리뷰로 냈던 것이고요. 보통 T셀 디펜던트 리스판스 하게 될 때는 T셀이 헬퍼 T세포가 있을 때 결국 하이어 피니티 엔티바디가 만들어지는데 CD4 헬퍼 T세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B1이나 마저존 B세포는 T세포의 도움이 필요 없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그 인네이트 T세포가 그 B세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것은 B세포가 항원을 제시해서 딱 정확히 인터랙션은 아주 스페시피한 관계가 아니어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리토니얼 T세포를 정의를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B1셀 퍼플레이션 좀 더 정의를 하고 NGS 스타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다른 B1셀 퍼플레이션들을 잡아서 그 캐릭터를 스타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템셀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 중에 하나로서 그 B1셀 스템셀 퍼플레이션 자체를 찾은 건 아닌데 스프린에 요 마커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스프린에 B1셀 프리커서를 찾게 되고 CD19라는 B1 마커를 가지고 있는데 IgM B셀 리스트 표현하지 않는 세포군을 찾게 됐고요. 이것을 트랜스퍼나 인비트로 배양을 통해서 B1A 세포로 한 달 정도 뒤에 발달하는 것을 보게 돼서 저희가 이제 B1 프리커서 셀도 어덜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것이 주는 질문들은 좀 있습니다. B1 셀 자체도 스템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데 프리커서는 왜 또 필요한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멀티플한 패스웨이로 B1 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B1 셀 쪽의 스타디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펙터 셀과 스템셀이 클리어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요. B1 셀은 이런 innate like CD4 알파 베타 T셀입니다. 컨주게이트 형성을 하고 있고 그 CD49D 하이인 이 CD4 T세포는 TH1 피노타입을 가진 세포였고요. B1 셀이 활동하는 무대는 페리토니얼 캐비티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머무르고 있다가 자극 시에 스플린이나 또는 해당 장기로 이동을 해서 항체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B1셀의 헤테로지니어스 퍼플레이션을 지금 디파인을 하고 있고요. B1 프로제니터 셀을 잡았고 이것에 대한 스타디를 지금 퍼블리케이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템셀 라이크 프로퍼티를 가진 세포는 B1 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B1 B 세포도 있고요. 이쪽도 좀 흥미로운 스타디가 좀 데이터가 얻어지고 있고요. 마지널 존 B 세포도 그 본메로에서 어덜트 디벨롭먼트 발달하는데 얘도 마지널 존 B 세포가 되면 스템셀 프로퍼티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메로를 없애버리면은
없애버리면은 없어지는 것은 폴리큘라 B셀만 없어지고 B1셀과 마지노 존 B셀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템셀 프로퍼티를 가지고 이 세포들을 보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포들의 관계에 대한 스터디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B세포가 없는 마우스에다가 셀을 트랜스퍼하고서 보면은 B1A 셀은 피탈 디벨롭먼트에서 특별한 세포, 다른 피탈 리니지 세포인 것 같고 B1A 셀만을 유지를 하는 반면에 마지노 존 B세포를 소팅을 해서 트랜스퍼하면 일부가 B1 B세포로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노 존 B세포를 그대로 유지한 세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지노 존 B세포와 B1 B세포 간에 인터컨버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B1 B세포를 줬을 때도 마지노 존 B세포가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폴리큘라 B세포는 주면은 죽게 되는데 일부는 다시 마지노 존 B세포로 전환을 하면서 마지노 존 B셀 퍼퓰레이션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건 낙아웃 마우스, TB세포가 없는 마우스에 트랜스퍼한 다음에 한 달 뒤에 픽처입니다. 그래서 폴리큘라 B셀 줬을 때도 마지노 존 B와 B1B가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토리액티비티 얘기 다시 돌아가서 폴리큘라 B세포도 처음에는 오토리액티비티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여러 리뷰 논문들인데 여기 그림은 오토리액티비티가 상당하고 B1셀처럼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중등도의 오토리액티브를 가진 세포들이 더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선택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리뷰 논문이고요. 그래서 그 오토리액티브 B세포가 할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액티브하다는 것을 최근에 이제 아주 유명한 그룹들에서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오토리액티브 셀들은 IgM과 IgT B셀 리셉터 중에서 IgT를 높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토리액티브가 높은 B세포는 IgT의 표현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을 보니까 이 세포들이 면역 반응에 에너직한 게 아니라 말로는 에너직으로 붙였는데 T세포에 차용을 해서 붙인 이름인데 실제로 에너직한 건 아니고 면역 반응에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세포입니다. 칼슘 시그널링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T세포 에너직의 크라이테리아에 맞지만 오히려 더 면역 반응에 잘 참여하는 세포이고요. 이 세포들의 그 BCR의 어피니티 머추레이션을 보니까 처음에는 오토리액티브 했지만 오토리액티비티를 낮추다가 포린에 대한 어피니티를 높이는 이러한 어피니티 머추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해서 오토리액티브 B세포를 재활용한다는 시어리가 지금 이제 확립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오토리액티브 폴리큘라 B셀 컴파트먼트에서도 오토리액티브 B세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언스에 나온 이제 뉴스 앞에 나온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토리액티브 B세포가 더 잘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야센터에서 일어난 일은 하이퍼뮤테이션 변화 등에 의해서 포린에 대한 어피니티를 높이고 셀프에 대한 어피니티를 낮춘 새로운 B셀 리셉터, 충분히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 안전한 세포가 선택이 되고 이 세포들이 결국 플라즈마 셀이 된다면 롱리브드 플라즈마 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큘라 B셀에서도 오토리액티비가 더 높은 퍼퓰레이션 저희가 찾을 수 있었고요. 그 세포는 CD138을 낮게 표현하는 세포군임을 보게 됐고요. 이 세포들은 이 빨간 그림인데 IgM 레벨이 낮고 IgM 레벨이 낮은 세포군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른 그룹에서도 그 CD138 인터미디엇한 세포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 퍼퓰레이션에 대해서 별로 아마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세포들이 그 오토리액티비티가 높은 그러한 B셀임을 알 수가 있었고 이 세포가 플라즈마 셀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크라이테리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에서 이제 진 익스프레션 시그너처를 확인을 했고 에너직 B셀, T셀에 맞는 T셀과 관련이 되는 같은 비슷한 유전자들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너직 시그너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칼슘 시그널링을 봤을 때 BCR 자극을 하면 칼슘 시그널링이 높게 올라가지 않는 것을 이게
CD138이 낮은 폴리큘러 B세포고 이것이 이제 CD138 인터미디어트 B셀인데 칼슘 시그널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에너지 피처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리액티비티에 따라서 오토리액티비티가 좀 더 높은 세포들이 CD138 인터미디어트한 셀들이고 이 세포들이 그러면 앞에 그 리뎀션 오브 오토리액티브 B셀에서 보듯이 좀 더 활동적인 세포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폴리큘러 B세포는 그 B1 세포와 마지널 존 B세포와 달리 IgD를 높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gD 리셉터는 IgM과 달리 좀 덜 센시티브한 리셉터인데 IgM을 자극하면 칼슘이 올라가서 이렇게 쭉 유지되는 반면에 이거 셀 하나하나 플로우 사이토메트를 찍은 겁니다. 에버리진 그림이고요. 그래서 IgM 시그널링을 줬을 땐 칼슘이 확 올라갔다가 쭉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데 반해서 IgD 시그널링에 의해서는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자극에 의한 셀 서피스 몰리큘 모듈레이션도 다르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어서 IgM과 IgD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을 저희 또 한쪽 학생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큘러 B셀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B1셀은 아주 오토리액티브한 그룹의 세포이고 폴리큘러 B세포도 모더레이트하게 오토리액티브하고 에너직 셀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말 그대로 정말 탈진 상태에 빠진 그런 세포는 아니고 아마도 액티브하게 면역반에 참여한 세포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CD138을 중등도로 표현하는 그러한 좀 더 오토리액티브가 높은 포퓰레이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IgD 리셉터는 솔러블 엔티젠에 덜 센시티브하고 이건 저희 스타디는 아닌 교과서적인 설명인데 파티큘레이트 엔티젠에 반응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슘 시그널링의 특성도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널 존 B셀 컴파트먼트로 가게 되면 마지널 존 B세포는 그 세균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프린에서 블러드본 인펙션이 되면 바로 그 블러드로 들어오면서 스프리닉 사이누스를 돌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하는 세포들이 이 마지널 사이누스 주변에 위치를 하면서 빠르게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음을 알았거든요. 마커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세균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오토리액티브는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도 마지널 존 B셀에서도 이 세포들에서 오토리액티브한 군들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널 존 B세포는 마지널 존 사이누스에 있으면서 마우스에선 서큘레이션 하지 않으면서 감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고요. 사람에서는 CD27 포지티브, IgM 포지티브로 정의가 되는데 하이인 세포 정의가 되는데 사람에서는 블러드 서큘레이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지널 존 B세포는 형성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에서 2살 정도 있어야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블러드본 인펙션이 있게 되면 곧바로 플라즈마셀 분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세포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널 존 B세포는 이렇게 빠르게 항체를 분비할 수 있는 미리 준비된 프리액티베이티드 B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어리에서 마지널 존 B세포에서는 그 나치 시그널링이 필요한데 분화에 있어서 이 오토리액티브한 B세포는 BCR 시그널이 강하기 때문에 이 나치 시그널링을 억제하기 때문에 오토리액티브 마지널 존 B세포는 발달할 수 없다는 게 과거의 생각이었었는데 또 예외적인 상황들도 알려지면서 오토리액티브 마지널 존 B세포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룹에서 그 N뉴클타이드에서 봤을 때 피탈 타입의 세포들이 마지널 존 B세포 발달되는 것들, B1과 비슷한 세포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혹시 오토리액티브 마지널 존 B세포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 또 또 다른 레파토 스터디에서 이런 것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지널 존 B세포를 스터디를 하게 됐고요. 사실 스타트는 저희가 DBA1 마우스라고 해서 오토이뮨 디지즈의 콜라겐 인듀스 아스라이트가 잘 생기는 마우스에서 왜 이 마우스가 그 자가면역 질환이 잘 생기는지 콜라겐 인듀스 아스라이트 잘 생긴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 마우스에서
CD80이 높은 마지노존 B세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CD80은 액티베이션에 관계된 몰리큘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마지노존 B세포에서 DBA1 마우스에서 존재하지만 블랙식스 마우스에서도 CD80를 높게 표현한 세포군이 있음을 알게 됐고, 이 세포들은 뭔가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도 활성화된 세포 그룹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포의 스터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을 가지고 CD80을 높게 표현한 세포군, 낮게 표현한 세포군을 가지고 스터디를 해보니까 CD80 하이 마지널 존 B세포가 LPS 자극했을 때 빠르게 타시라는 액티베이션 몰리큘을 표현하고 플라즈마 셀로 분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CD80 로인 마지널 존 B세포다 이것을 더 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리액티브 군이 더 잘 반응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토리액티비티를 앨리스팟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타입2 콜라겐에 대한 그 프리퀀시를 많지는 않지만 그 앨리스팟으로 그 분명히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게 오토리액티브 마지널 존 B세포들이 CD80 하이 B세포군에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은 또 아마도 자가 면역성이 있어서 그런지 한편으로는 면역 레귤레이션 하는 것 생각이 되고 IL-10을 분비하는 세포군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IL-10은 면역 억제 사이토카인으로서 또 면역 조절을 같이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D80 로인 마지널 존 B세포와 CD80 하이 마지널 존 B세포가 그 호메오스타시스가 다른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마우스에다 레디에이션을 해서 보니까 2그레이드 정도의 비교적 낮은 레디에이션인데 CD80 로인 마지널 존 B셀, 하이 마지널 존 B세포가 데이제로에 존재하는데 레디에이션을 하고 보면은 CD80 하이 마지널 존 B세포가 거의 대체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80 하이 마지널 존 B세포가 레디오 리지스턴스함을 알 수가 있었고요. 요 로인 셀들은 이제 많이 죽어갔고 이후에 한 달 이후가 지나면서 로인 마지널 존 B세포들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널 존 B세포도 이렇게 오토리액티브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이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레파토 스터디를 통해서 오토리액티비티를 좀 서제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퀀스의 그 특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그 디벨롭먼트에서 트랜지셔널 셀을 트랜스퍼해서 마지널 존 B세포의 발달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 CD80 하이 마지널 존 B세포는 트랜지셔널 셀 중에서도 좀 더 오토리액티브한 포퓰레이션이 존재하는 아직 네거티브 셀렉션이 덜 된 T1 셀에서 더 많이 발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퍼블리시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NGS 스터디를 통해서 CD80 하이셀과 CD80 로우셀들이 유전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다르게 조절되는지를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널 존 B세포를 정리를 하자면 트랜지셔널에서 마지널 존이 되거나 폴리큘라 B세포가 되게 되는데요. 그 T1 셀, 요게 마커들이 다른데요. 요게 좀 더 오토리액티브 셀들이 많은 군, 좀 더 네거티브 셀렉션이 이루어진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그 CD80 하이 마지널 존 B세포가 발달을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널 존 B세포의 정리를 하자면은 과거의 그 믿음과 달리 상당한 정도의 오토리액티브 마지널 존 B세포가 존재하고 그 세포들은 CD80을 높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레디오 리지스턴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T1 트랜지션 셀로부터 발달하고 이 세포들이 오토이뮤 디지즈에 프론한 DBA1 마우스에서 더 익스펜전 되어 있음을 그 전에 저희가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오토리액티브 마지널 존 B세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셀로 가면은 휴먼 셀은 또 마우스 셀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뭐 휴먼 비원 셀이라고 레포트를 하고 이렇게 계속 디스크라이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분명히 증명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D5가 B1A 셀의 마커인데 휴먼에선 B1A 셀, CD5를 표현한 세포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B1A가 오토리액티브 B세포가 워낙 많아서 그렇거나 마우스와는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먼에서도 스펀테니어스하게 내추럴 엔티바디를 분비하는 B세포군이 존재하고 이 세포군의 중요성이 굉장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로스크레로시스를 억제하는 옥시다이스 리피드에 반응하는 내추럴 엔티바디가 개념적인 B1 세포가 분비한 항체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세포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휴먼 마지노 존 B세포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메모리 B셀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서큘레이팅하고 CD27 포지티브, IgM 포지티브, CD1C 퍼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휴먼에서 B1A와 B1B가 구분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B1B 세포가 있어야지 될 거는 같은데 같은 기능을 하는 이것이 어디 있고 어떻게 반응한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제 연구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MRC를 통해서 그 캔서에 침륜하는 세포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T세포를 잘 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날셀 카시노마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침륜한 세포의 면역 세포의 이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이들이 프로튜머, 암을 성장하도록 하는지 아니면 암을 킬링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면역 관문 억제제, PD-1 블로커를 썼을 때 이 세포들의 퍼퓰레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이거 그 면역 관문 억제제에 반응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이에 대한 마커를 찾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셀을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그 삼성병원의 신장암 샘플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블러드와 튜머 내 이제 B셀들을 얻어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데이터들을 좀 이제 해서 좀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B세포가 지금까지 항체를 분비하는 기능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의 종양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 엔티바디 인디펜던트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기능이 그 림포톡신 알파 베타를 표현하는 그러한 B세포인데, 이것은 림프노드의 디벨롭먼트에 중요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피투스에서 발달하게 될 때 림프노드나 스플린에서 림포이드 조직이 발달할 때 이 B세포가 림프 조직을 만들 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종양에서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종양에서도 이것을 표현한 세포들이 가서 터셔리 림포이드 티슈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T셀 이뮤니티라든지 CD8 T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TLO, 터셔리 림포이드 티슈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TB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B세포가 있을 때 T세포를 활성화해 줌으로 해서 그 CD8 T세포 또는 CD4 T세포의 항종양 면역 액티비티를 증가시키는 것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B셀의 여러 지금 클리니컬 스터디를 보면은 B셀의 침륜이 암의 예후에 좋으냐 나쁘냐를 보면은 좋다는 논문과 나쁘다는 논문이 팽팽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러 종양의 종류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의 그림은 이제 엔티 캔서로서의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B도 면역 조절하는 세포들이 있어서 또 종양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세포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캔서 인필트레이팅 감마 델타 T 세포도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델타 1, 델타 2 감마 T 셀들이 환자들마다 이걸 NGS로 보는 것인데 여러 다른 특성을 가진 퍼플레이션, 사이토톡식 퍼플레이션을 가진 것, 인플라마토리 포텐셜을 가진 세포들, 이런 세포들이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고, 환자 케이스들마다 다른 퍼플레이션들이 나온 것을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과 환자 예후와의 관계, 또 기능
이 세포의 기능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오토리액티브 B셀은 처음에는 B1셀에만 있다고 생각이 했었는데 폴리큘러 B셀과 마지널 존 B셀에도 존재함을 알 수가 있었고요. 오토리액티브 B셀은 빠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세포로 생각이 되는데 또 동시에 애드버스 이펙트를 가질 수가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메커니즘으로 조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인네이트 스티뮬러스가 있을 때만 반응을 한다든지 라이프 스팬을 조절한다든지 레귤레이터리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오토리액티비티의 어떤 나쁜 효과, 애드버스한 이펙트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1셀, B2셀의 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고 B1 B셀과 마지널 존 B셀 간에 또 이동이 있기 때문에 휴먼에서도 이러한 이유가 셀들이 잘 디파인 되지 않는 것 같고 아마 캔서 티슈나 또 블러드에서의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스터디를 할 예정입니다. 어, 이수진 학생이 요 마지널 존 B셀, CD138 폴리큐라 B셀 스터디 많이 했었고요. 박찬호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널 존 B셀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홍기 학생 이제 B셀 캔서 B셀 스터디를 하고 있고 그리고 B1셀 프리커서 스터디를 하고 있고 B1셀 서퍼필 스터디를 했었고 감마 델타 T셀하고 오원준 학생 등이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면역학 교실에 임세진 교수님, 유희주 교수님, 이기영 교수님들이 같이 또 많이 디스커션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B셀 연구에 지원을 해준 중요한 연구 과제 계속 또 지원을 해주시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또 MRC를 통해서 캔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RC 팀 멤버들이고요. 면역학에 관계된 선생님들 그리고 또 몰리큘러 바이올로지 하신 선생님들, 바이오 인포메틱스 하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정말 빗셀 굉장히 퓨어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문에 가깝게 연구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굉장히 전혀 몰랐던 거를 체계적으로 조금 알게 돼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질문들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그 방대한 양을 너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말 잘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고요. 그 강의는 조금 하지만은 항상 제가 그 내추럴 엔티바디 네, 그 텍스트북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예, 학생들한테도 그 설명하기가 항상 네, 어려웠고 그런데 그냥 아주 펀더멘탈하게 점프리 마우스에서도 나온다고 하셔서 예, 그게 오리진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예, 그냥 예, 교과서적인 질문이 있었고 아까 그 CMI에 작년에 퍼블리시 하신 그 논문 축하드리고요. 거기 그 처음에 콜라겐 인듀스드 아스라이티스 모델에서 CD80 예, 하이 예, 셀을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 휴먼은 굉장히 달라서 복잡하다고 하셨기는 하지만 혹시 그 휴먼에서 이큐밸런트한 그런 그 셀들이나 기능적으로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예. 네, 우선 내추럴 엔티바디 질문으로 가면요. 네, 내추럴 엔티바디가 사람에서는 그냥 완전히 정말 전프리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있고 뭐 각종 여러 가지를 먹었든지 장내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또 일종의 인듀스 내추럴 엔티바디가 있어가지고 네, 그것이 이제 정확히 잘 구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실제 어디서 나왔는지는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마우스에서 개념적으로 하자면은 전프리에서 나온 건 B1A 엔티바디고요. 네, 그리고 장내 세균이나 어떤 인듀스해서 나오는 내추럴 엔티바디는 B1B 오리진이어야지 될 것 어, 같습니다. 예, 그게 한 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CD80 포지티브 하이인 마지널 존 B세포를 당연히 휴먼에서 찾아봤고요. 네, CD138 인터미디어트 그 폴리클비스 찾아봤는데 휴먼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그 네, 마커로는 구분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마지노 존 비셀 퍼필을 찾아서 레파토 스타디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거꾸로 그거의 마커를 봐야 되는 어, 다시 이 마우스의 데이터 그대로 익스트라폴레이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예, 너무너무 사실은 참 이 분야가 너무 핫하면서도 너무 복잡한데 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다른 분들도 마이크 켜시고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뭐 생리학을 하다 보니까 시그널링에 관심을 두게 됐는데 그 아까 뭐 셀들마다 무슨 뭐 폴리큘러 B셀이나 이런 데마다 뭐 칼슘 시그널링들의 차이가 좀 있고 억제된다거나 그런 게 그 B셀 리셉터에서의 어떤 시그널링의 차이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 같은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 물론 다른 시그널링도 칼슘을 올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셀을 꺼내서 NTIGM으로 자극을 하면 이제 뜨는 칼슘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거의 모든 퍼플에 다 이제 칼슘이 올라가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자극을 해서 보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베이스라인 칼슘을 좀 흥미를 두고 보고 있는데요. B셀 퍼플레이션에서 어떤 세포는 베이스라인 칼슘이 높고 어떤 건 낮더라고요. 플로 사이토메트리에서 보면은 같이 걸면 차이가 날 정도래요. 그래서 마우스에서도 좀 크리티컬한 몰리큘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B셀이 돌아다니면서 B셀 리셉터 자극을 항상 받는 것 같거든요. 스페시픽 엔티젠을 받지는 강력한 자극은 아니더라도 서라운딩 엔티젠이나 이런 데 또는 또는 BCR을 통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칼슘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칼슘이 올라간 세포들이 칼슘이 높은 베이스라인 높은 세포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반응하시는 세포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좀 칼슘이 프로롱드 서스테인이 되고 어떤 거는 좀 예, 트랜지언트하게 줄어들고 이런 것들도 어, 시그널링의 차이일까요? 그런 게 혹시 예, 이유가 예, 그, 그러니까 옛날에 김성준 교수님하고 많이 했을 때 그때 이제 셀 라인 위하이투스라는 발세븐틴이라는 머처 앤 인머처 비셀 라인이 있거든요. 그 셀 라인에서 하면 칼슘이 이제 프롤롱드 가고 안 가고 스테이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NTIGM을 자극을 했을 때 그 빠르게 ER 칼슘 릴리스부터 시작되는 이제 스파이크가 가고 그다음 서스테인드 칼슘 릴리스가 있어야지 B셀 이제 분화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임머처 B셀 스테이지에서는 그 프롤롱단 칼슘 인크리스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에서는 이제 같은 폴리큘러 B셀인데 IgM으로 자극했을 때와 IgD로 자극했을 때 보니까 IgM은 프롤롱드 칼슘이 갔었고 IgD는 빠르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 일들이 교수님, 많은 것 같습니다. 혹하고는 그렇게 조금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오토이뮨 디지즈를 생각해 봤을 때 예, 물론 자가면역 질환도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고 디지즈가 많아서 어떻게 하나로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런 그 오토 리액티브한 B셀들 중에서 어 도대체 사람에서 어떤 타입의 그런 조금 이렇게 베이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도 조금 그런 예, 개념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빗셀 사실은 페리페럴 블러드에도 저희가 PBMC 모아도 굉장히 파퓰레이션이 작고 연구하기도 어렵고 좀 잘 모르는 부분이 늘 많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커멘트라든지 이런 걸 좀 주실 수 있으시면. 예. 그러니까 예, 아마 디지즈마다 굉장히 또 다르겠죠? 뭐 예, 쇼트 예, 리브, 예, 롱 리브드, 뭐 마지널 존. 예, 예. 우선 확실하게 B셀 미디에이트 오토이뮨 디지즈라고 한다면요. 네. 그러니까 오토 엔티젠에 대한 어피니티 머추레이션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 그쵸. 안 되는데 어, 예. 그런 게 되는 것은 확실하게 B셀 하이 어피니티 오토 엔티바디가 만들어지는 질환이고요. 아, 예. 그거는 확실히 B셀 미디에이트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B세포가 비정상적 액티베이션이 되면 B세포가 엔티젠 프리젠팅 셀로서 작동을 하면서 어, T셀 오토이뮤니티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류마톨로지스트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B셀 미디어 디지에서 리투크스맵을 주면은 이제 좋아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이게 어느 정도 잘 듣는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T셀 미디어 디지에서도 잘 듣는 경우가 꽤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 또 그 점은 아마 항체를 분비하지 않는 기능으로서의 B셀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캔서에서도 항체를 분비하지 않는 어떤 기능으로서 예, 그 예, 캔서도 예, 굉장히 지금 블루오션일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예, 예. 네. 예를 그렇구나. 들면 뭐 음, 뉴모니아 그러면 뉴모니아가 레졸루션 과정에서 네. 제가 논문 어디 이제 좋은 어, 하이임팩트 저널에 좀 리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네. 이제 논문 리뷰를 하니까 데이터들을 보니까 그 B세포가 없으면은 뉴모니아 레졸루션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잘 안 맞아.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니까 돼요. 안 B세포가 돼요. 레귤러토리로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서 어, 이제 그러니까 티슈 레지던트한 다른 세포와 인터랙션 하는 기능들이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렇게 레졸루션을 할 때도 있고 어, 에스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처음에 그 엘러전을 받아서 좀 트리거링 될때 네. T셀을 트리거링을 한다든지 로컬하게 아, 액티베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양쪽 사이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팅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인플라마토리하게 어떨 때는 레귤러토리하게 어, 작동하는 것 같고요. 캔서에서도 어떤 데서는 이제 B3 인필트레이션 높을수록 예후가 좋다, 나쁘다, 암종마다 다른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다른 그래도 그 사람에서 오토이문 디지즈에 더 가까운 그 B셀 타입은 B1이라든지 이 마지날 존 B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요. 제가 디지를 만드는 것은 폴리큘러 B셀로 생각이 들고요. 아, 아, 그래요? 어. B1셀은 나이가 들수록 B1 그 레파토가 줄어든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B1 세포 자체는 베니피셜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포프토틱 데브리를 제거한다든지 어, 그러면서 되게 염증 질환 같은 데서 보면 B1 마우스 모델에서 B1 대 B2의 인필트레이션 비교해 보면 B2가 들어가면 나쁘게 됩니다. 그 B1은 이제 디지즈를 억제한 쪽으로 가고요. 음. 그래서 주로 폴리큘러 비셀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셀프 엔티젠이 굉장히 하이 어퍼너티로 걔가 그렇게, 예, 가나 보네요. 네네. 아유, 아마 면역 레귤레이션에도 뭐 IL-10을 분비한다든지 그런 성질에 있어서 어, 다른 것 같습니다. 잘 못하나요? 예, 예. B1셀은 IL-10 분비 잘하고요. 치면은 잘하고. IL-10 금방 측정이 됩니다. 아, 예. 마지널 존, 그 보고된 레귤러토리 B셀은 마지널 존 B 프리커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 해보면은 저 CD80 하이 마지널 존 B세포도 레귤러토리 B세포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IL-10 분비하고 있어요. 그 빗셀에서의 톨라이크 리셉터는 아까 그 예, 상체 만드는데 주로 역할을 하나요? 예, 그러면, 예, 예, 예. 역할을 하고 어, 폴리큐라 B셀에서 TLR7은 오토이뮨 디지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요. 아, TLR7 엑스트라 카피 트랜스젝 마우스 만들면 그 저기 오토이뮨 디지즈 생깁니다. 아, 예, 그 TLR7이 저널 센터 셀렉션의 폴리큐라 B셀 오토 뭐 엔티 DNA, RNA, 엔티바이 셀렉션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 예, 그래서 TLR7과 9이 또 컨트라스팅한 롤을 가지는 것들도 음, 폴리큐라 B셀에서는 중요한 필드입니다. 아, 그 백신 어주번트들이 좀 이네이트 이런 것들을 많이 자극할 텐데, 예, 네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더 여쭤봤습니다.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 예.
캔서 쪽에서 또 이 B셀에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이제 뭐 오토이뮤 디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쭉 해왔었는데요. 이제 뭐 하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캔서에 그쪽으로 할 수도 저희 기관에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음, 또 이렇게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캔서 쪽을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잘 아주 모르는 부분이 기대되고 많고. 네. 예, 훌륭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그 분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김태진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 연구 더 잘하시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고 아, 그러겠습니다. 너무 정말 훌륭하신 강의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9월 기초의학 분해 의학 한림원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자는 저희가 그 저희 MRC 센터 중에 특히 이 면역학 쪽으로 아주 그 좋은 업적을 내시고 잘 하고 계신 우리 김태진 교수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태진 교수님은 1988년에 서울대 의과대 의학사 그리고 94년에 의학 박사를 받으시고 93년부터 97년까지 MGH 및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리서치 펠로우를 하시고 97년부터 지금까지 성균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아마 내년에 대한 면역학회 회장님이 되시는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예, 많은 업적들이 있으시고 또 특히 그런 업적들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그 Personalized Cancer Immunotherapy Research Center라는 이름으로 MRC 센터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Layers of B-cell Immunity and B-cell Autoreactivity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소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초청해 주 좋은 세미나 시리즈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의학 한림원 기초분의 교수님들과 어, 또 박규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B셀 이뮤니티를 전반적으로 제가 해온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끝에 캔서에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거는 초록 보내드린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B세포의 자가 면역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가 면역성은 어쩔 수 없다. 항상 건강하게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의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알려졌던 오토리액트 B셀 सब셋으로 B1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B셀과 인네이트 CD4 T셀 간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네 가지의 마우스 B셀 퍼플레이션이 있는데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리액티비티가 좀 더 많은 세포군으로 확장이 돼서 폴리큘러 B셀의 오토리액티비티가 높고 또 저희가 오토리액티브 마지널 존 B셀의 서퍼플레이션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휴먼 B셀의 퍼플레이 특징과 캔서의 특징에 대해서 이쪽은 자세히는 아직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셀은 T셀과 달리 T셀과 어떻게 보면 같게 다양한 리셉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커버해야 되는 항원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T셀 리셉터와 MHC 같은 건 일정한 그 사이즈의 인터랙션이지만 비교적 그렇지만 B셀의 경우에서는 뭐 리피드나 슈가 등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항원들을 인식해야 되기 커버리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다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셀프의 모양도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B세포들이 오토리액티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 우리 몸에 존재하는 B셀 리셉터들이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카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셀프 어떤 컴포넌트와 포린에 대해서 크로스 리액티브
물론 어피니티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B세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B셀 리셉터만으로는 충분 작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오토 이뮤니티 환경으로 작동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부분 한 가지의 룰은 이제 감염이 있을 때 이제 B셀 리셉터 자극이 시그널 1이라고 한다면은 또 감염을 주는 시그널을 주는 톨라이크 리셉터 시그널이 같이 시그널 2로서 작동하면서 이제 B세포가 활성화되고 플라즈마 셀로 분화가 돼서 결국은 이제 항체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항체를 만든 플라즈마 셀도 오래 살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세균은 제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항체는 자기를 공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염증과 비슷하게 필요한 때만 잠깐 감염 시에만 분비해 있다가 이제 이 항체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 셀은 숏리브드 플라즈마 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롱리브드 플라즈마 셀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숏리브드 플라즈마 셀이 오히려 더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포린이 제거되고 나면 자기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셀 리셉터 레파토를 측정을 해보면 이게 과거 이제 메프레 그룹에서 보여진 이제 B셀의 오토리액티비티를 보여준 그림인데요. 이분들이 그 항체를 리셉터 다 클로닝해서 여러 항원에 대한 그 하이브리드원을 만들어 가지고 리액티비티를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정도로 여러 자기 항원, 인슐린 또 LPS도 반응하지만 반응하는 그 세포의 프리퀀시가 매우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토리액티브 셀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임머처 B셀에서 머처 B셀로 진행함에 따라서 그 프리퀀시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네거티브 셀렉션은 작동을 하는데 네거티브 셀렉션이 완전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상당한 프리퀀시에 오토리액티브 셀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뭔가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서도 잘 레귤레이션 되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토리액티브 B셀 또는 다른 말로 하자면 폴리리액티브 B셀입니다. 한 가지의 B셀 리셉터가 자기에도 반응하지만 포린에도 동시에 반응하는 것이 되겠고요. 좋은 점은 이런 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감염이 되면 바로 BCR이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first line of defense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가 반응성의 세포도 포용을 함으로써 레파토를 넓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항원을 업테이크해서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T셀 컴파트먼트의 톨러런스도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B셀 디피션트 마우스에서 T셀의 그 공격성이 증가되는 것들이 잘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오토리액티브 B세포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잘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되고 그 많은 질환들이 B셀 미디에이트 오토이뮨 디지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리액티브 BCR을 통한 퍼시스턴 시그널링이 멀리그넌트 B셀 림포마나 루케미아 시그널링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엘러지나 오토이뮨 디지즈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역사적으로 알려졌던 오토리액티브 퍼플레이션은 처음에 굉장히 자가면역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었던 시대에 보게 됐던 CD5 포지티브 페리토니알 B셀입니다. 그래서 페리토니알 캐비티에 뭔가 CD5라는 마커를 가지는 특이한 퍼플레이션이 있음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1990년대죠. 그 B셀 리셉터 트랜스젝 마우스를 만들고 오토 엔티젠들 트랜스젝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셀들이 다른 스플린의 B셀로는 가지 않지만 페리토니알 B셀로 CD5 포지티브 B셀로 디벨롭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셀렉티브하게 오토리액티브 셀들이 발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피탈 디벨롭먼트, 어덜트 디벨롭먼트 나눠져서 이제 구분이 돼서 얘기가 됐고, 피탈 디벨롭먼트는 오토리액티브 셀들을 오히려 선택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부분의 B세포는 어덜트 타입의 B세포고 여기에서는 오토리액티브 셀들이 이
피탈 디벨롭먼트에서는 제외됐을 세포들이 음, 발달하는 오토리액터 낮은 세포들이 발달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시면은 피탈 디벨롭먼트 세포와 어덜트 디벨롭먼트 세포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B1 셀은 이렇게 마우스에서 잘 정립이 되어 있고 휴먼은 좀 더 복잡합니다. 끝에 가서 좀 언급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피탈 리버에서 발달을 하면서 CD5 포지티브 B셀이 되고 이것은 오토리액티비티를 가진 비교적 다이버시티가 크지 않은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나서 마우스가 태어나서 어덜트 림포포ie시스가 되게 되면은 B2셀이 발달하게 되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림프노드나 스플린에 존재하는 폴리큘라 B셀로 발달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सब셋은 마지널 존 B셀이라 해서 스플린의 마지널 사이너스 주변으로 가서 블러드본 인펙션이 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종류의 세포가 또 하나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B1셀, FOB셀, 마지널 존 B셀로 나눠 볼 수가 있고 B1셀도 CD5를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B1A, B1B, 폴리큘라 B, 마지널 존 B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포퓰레이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점 더 이제 NGS나 이런 것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 많은 종류의 레귤러토리 B세포라든지 티슈 레지던트 B셀들이 이제 점점 더 디파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한 단계에서 B1 세포도 단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레주얼하게 좀 더 여러 다이버스한 헤테로지니어스 퍼퓰레이션 나가는 것 생각이 되고 있고 어덜트에 와서 보메로에서 B2 셀이 발달하게 됩니다. B1 세포는 그러면 어른에서는 없느냐 하면 그렇지를 않고 스템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덜트에서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계속 증식을 하면 유지가 되다가 감염 등의 사건이 있을 때 플라즈마 셀로 분할해서 IgM 또는 IgA 항체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덜트에서 발달한 세포는 마지널 존 B 또는 폴리큘라 B셀이 돼서 폴리큘라 B셀이 우리가 면역학 교과서에 보는 주요한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원을 만나면 점유센터 리액션을 통해서 하이 어피니티 B세포를 만들고 하이 어피니티 엔티바디를 분비하는 플라즈마 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B세포의 항체 반응은 여러 다른 레이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B1 세포는 B1 세포는 항체를 평상시에도 그냥 만들기 때문에 내추럴 엔티바디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 프리 컨디션에 두어도 만들기 때문에 항체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널 존 B세포는 항체는 아직 만들고 있지 않고 감염이 되면 비로소 그때 빠르게 플라즈마 셀로 분화해서 항체를 만든 세포고 그 이후 단계에서 이제 폴리큘라 B세포가 가장 그 포린 엔티젠에 대한 높은 어피니티 항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레이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다른 레이어의 B셀들이 다른 수준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수 성균관대로 부임하고 나서 이제 셀라인을 통한 시그널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스터디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비보로 이제 넘어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퀘스천을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네이트 B1 셀, 이 스템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또 항체도 그냥 분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스템셀과 이펙터 셀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는가? 퍼플레이션 분명히 마커로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마커들을 가지고 셀들을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완전히 나누는 건 실패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고요. 여기가 저희가 플로를 한 그림인데 B셀을 이제 B1 셀을 얻을 때 B220 B셀 마커고요. 요 매크로파지의 마커기도 하지만 이걸 같이 가진 셀 B1 세포인데 CD5 포지티브 B1A 셀, B1 CD5 네거티브 B1 B셀이 있는데요. 저희가 CD27을 가지는 그러한 B셀 퍼플을 찾게 돼서 이게 뭔가 다른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셀들을 소팅을 해서 보니까 이 세포들이 더 항체를 잘 분비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펙터 그룹인가 보다 라고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이후의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이 세포들이 BT 컨주게이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이제 더블렛을 제거한 게이팅을 해야 되는데 과거 처음에는 이제 싱글렛을 대부분 99% 싱글렛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갔었는데 그 이제 더블 해싱을 알게 됐고 T셀 입장에서 봤을 때도 CXCR5 포지티브 B셀을 볼 수가 있었고 요새 IgM을 가진 세포 그래서 BT 컨주게이트임을 알게 됐고 페리토니얼 캐비티에 T세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T세포를 이제 레포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innate like T세포로서 자극하면 바로 TH1 사이토카인을 빠르게 분비하는 그러한 세포이고 오토리액티브 T셀로 생각이 됩니다. 페리토니얼 캐비티가 아마도 오토리액티브 T나 B를 잘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세포들 저희가 이제 찾게 돼서 이것을 저희가 B1 헬퍼 T세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쩌면은 페리토니얼 캐비티 내에선 B1 레귤러토리 T세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꺼내서 배양을 할 때는 항체를 더 잘 분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원셀의 마이그레이션 스타디를 했고요. 그래서 LPS 등의 자극을 했을 때 비원 세포가 페리토니얼 캐비티로부터 스프린으로 이동을 해서 항체를 분비하게 되는데 그 이동하는 메커니즘을 케모카인 리셉터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봄가스 그룹 등에서 이제 잘 정리된 이제 리뷰 논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페리토니얼 캐비티의 세포는 항체를 잘 분비를 하지 않는데 스프린에 온 비원 셀들을 보니까 이거 앨리스팟입니다. 항체를 이렇게 크게 분비한 B셀의 넘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토니얼 캐비티는 뭔가 레저버토리 사이트로서 액티브하지 않은 곳이고 뭔가 자극이 있을 때 이제 해당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프린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렁에 인펙션이 있으면 플루랄 캐비티에도 있고요. 비원셀이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로컬하게도 내추럴 엔티바디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리토니얼 캐비티나 플루랄 캐비티는 직접적으로 활동한 장소는 아니고 이동을 해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T셀에 대한 T셀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T셀 디펜던트 엔티바디 리스판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보고자 이뮨 네트워크 저희가 리뷰로 냈던 것이고요. 보통 T셀 디펜던트 리스판스 하게 될 때는 T셀이 헬퍼 T세포가 있을 때 결국 하이어 피니티 엔티바디가 만들어지는데 CD4 헬퍼 T세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B1이나 마저존 B세포는 T세포의 도움이 필요 없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그 인네이트 T세포가 그 B세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것은 B세포가 항원을 제시해서 딱 정확히 인터랙션은 아주 스페시피한 관계가 아니어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리토니얼 T세포를 정의를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B1셀 퍼퓰레이션 좀 더 정의를 하고 NGS 스타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다른 B1셀 퍼퓰레이션들을 잡아서 그 캐릭터를 스타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템셀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 중에 하나로서 그 B1셀 스템셀 퍼퓰레이션 자체를 찾은 건 아닌데 스프린에 요 마커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스프린에 B1셀 프리커서를 찾게 되고 CD19라는 B1 마커를 가지고 있는데 IgM B셀 있으면 표현하지 않는 세포군을 찾게 됐고요. 이것을 트랜스퍼나 인비트로 배양을 통해서 B1A 세포로 한 달 정도 뒤에 발달하는 것을 보게 돼서 저희가 이제 B1 프리커서 셀도 어덜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것이 주는 질문들은 좀 있습니다. B1 셀 자체도 스템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데 프리커서는 왜 또 필요한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멀티플한 패스웨이로 B1 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B1 셀 쪽의 스타디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펙터 셀과 스템셀이 클리어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요. B1 셀은 이런 innate like CD4 알파 베타 T셀입니다. 컨주게이트 형성을 하고 있고 그 CD49D 하이인 이 CD4 T세포는 TH1 피노타입을 가진 세포였고요. B1셀이 활동하는 무대는 페리토니얼 캐비티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머무르고 있다가 자극 시에 스플린이나 또는 해당 장기로 이동을 해서 항체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비원셀의 헤테로지니어스 퍼플레이션을 지금 디파인을 하고 있고요. 비원 프로제니터 셀을 잡았고 이것에 대한 스타디를 지금 퍼블리케이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템셀 라이크 프로퍼티를 가진 세포는 비원 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비원 B 세포도 있고요. 이쪽도 좀 흥미로운 스타디가 좀 데이터가 얻어지고 있고요. 마지널 존 B 세포도 그 본메로에서 어덜트 디벨롭먼트 발달하는데 얘도 마지널 존 B 세포가 되면 스템셀 프로퍼티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메로를 없애버리면은 없어지는 것은 폴리큘라 B셀만 없어지고 B1셀과 마지널 존 B셀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템셀 프로퍼티를 가지고 이 세포들을 보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포들의 관계에 대한 스타디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B세포가 없는 마우스에다가 셀을 트랜스퍼하고서 보면은 B1A 셀은 피탈 디벨롭먼트에서 특별한 다른 피탈 리니지 세포인 것 같고 B1A 셀만을 유지를 하는 반면에 마지널 존 B세포를 소팅을 해서 트랜스퍼하면 일부가 B1 B세포로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널 존 B세포를 그대로 유지한 세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지널 존 B세포와 B1 B세포 간에 인터컨버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B1 B세포를 줬을 때도 마지널 존 B세포가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폴리큘라 B세포는 주면은 죽게 되는데 일부는 다시 마지널 존 B세포로 전환을 하면서 마지널 존 B셀 퍼퓰레이션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건 낙아웃 마우스, TB세포가 없는 마우스에 트랜스퍼한 다음에 한 달 뒤에 픽처입니다. 그래서 폴리큘라 B셀 줬을 때도 마지널 존 B와 B1B가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토리액티비티 다시 돌아가서 폴리큘라 B세포도 처음에는 오토리액티비티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여러 리뷰 논문들인데 여기 그림은 오토리액티비티가 상당하고 B1셀처럼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중등도의 오토리액티브를 가진 세포들이 더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선택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리뷰 논문이고요. 그래서 그 오토리액티브 B세포가 할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액티브하다는 것을 최근에 이제 아주 유명한 그룹들에서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오토리액티브 셀들은 IgM과 IgT B셀 리셉터 중에서 IgT를 높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토리액티브가 높은 B세포는 IgT의 표현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을 보니까 이 세포들이 면역 반응에 에너직한 게 아니라 말로는 에너직으로 붙였는데 T세포에 차용을 해서 붙인 이름인데 실제로 에너직한 건 아니고 면역 반응에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세포입니다. 칼슘 시그널링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T세포 에너직의 크라이테리아에 맞지만 오히려 더 면역 반응에 잘 참여하는 세포이고요. 이 세포들의 그 BCR의 어피니티 머추레이션을 보니까 처음에는 오토리액티브 했지만 오토리액티비티를 낮추다가 포린에 대한 어피니티를 높이는 이러한 어피니티 머추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해서 오토리액티브 B세포를 재활용한다는 시어리가 지금 이제 확립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오토리액티브 폴리큘라 B셀 컴파트먼트에서도 오토리액티브 B세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언스에 나온 이제 뉴스 앞에 나온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토리액티브 B세포가 더 잘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야센터에서 일어난 일은 하이퍼뮤테이션 변화 등에 의해서 포린에 대한 어피니티를 높이고 셀프에 대한 어피니티를 낮춘 새로운 B셀 리셉터, 충분히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 안전한 세포가 선택이 되고 이 세포들이 결국 플라즈마 셀이 된다면 롱리브드 플라즈마 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큘라 B셀에서도 오토리액티비가 더 높은 퍼퓰레이션 저희가 찾을 수 있었고요. 그 세포는 CD138을 낮게 표현하는 세포군임을 보게 됐고요. 이 세포들은 이 빨간 그림인데 IgM 레벨이 낮고 IgM 레벨이 낮은 세포군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른 그룹에서도 그 CD138 인터미디한 세포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 퍼퓰레이션에 대해서 별로 아마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세포들이 그 오토리액티비티가 높은 그러한 B셀인 걸 알 수가 있었고, 이 세포가 플라즈마 셀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크라이테리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에서 이제 진 익스프레션 시그너처를 확인을 했고, 에너직 B셀, T셀에 맞는 T셀과 관련이 되는 같은 비슷한 유전자들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너직 시그너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칼슘 시그널링을 봤을 때 BCR 자극을 하면 칼슘 시그널링이 높게 올라가지 않는 것을, 이게 CD138이 낮은 폴리큘러 B세포고, 이것이 이제 CD138 인터미디어트 B셀인데 칼슘 시그널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에너지 피처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리액티비티에 따라서 오토리액티비티가 좀 더 높은 세포들이 CD138 인터미디어트한 셀들이고, 이 세포들이 그러면 앞에 그 리뎀션 오브 오토리액티브 B셀에서 보듯이 좀 더 활동적인 세포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폴리큘러 B세포는 그 B1 세포와 마지널 존 B세포와 달리 IgD를 높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gD 리셉터는 IgM과 달리 좀 덜 센시티브한 리셉터인데, IgM을 자극하면 칼슘이 올라가서 이렇게 쭉 유지되는 반면에, 이거 셀 하나하나 플로우 사이토메트를 찍은 겁니다. 이 에버리진 그림이고요. 그래서 IgM 시그널링을 줬을 땐 칼슘이 확 올라갔다가 쭉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데 반해서 IgT 시그널링에 의해서는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자극에 의한 셀 서피스 몰리큘 모듈레이션도 다르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어서 IgM과 IgT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을 저희 또 한쪽 학생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큘러 B셀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B1 셀은 아주 오토리액티브한 그룹의 세포이고, 폴리큘러 B세포도 모더레이트하게 오토리액티브하고, 에너직 셀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말 그대로 정말 탈진 상태에 빠진 그런 세포는 아니고, 아마도 액티브하게 면역반에 참여한 세포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CD138을 중등도로 표현하는 그러한 좀 더 오토리액티브가 높은 퍼퓰레이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IgD 리셉터는 솔러블 엔티젠에 덜 센시티브하고, 이건 저희 스타디는 아닌 교과서적인 설명인데, 파티큘레이트 엔티젠에 반응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슘 시그널링의 특성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널 존 B셀 컴파트먼트로 가게 되면, 마지널 존 B세포는 그 세균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프린에서 블러드본 인펙션이 되면 바로 그 블러드로 들어오면서 스프리닉 사이누스를 돌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하는 세포들이 이 마지널 사이누스 주변에 위치를 하면서 빠르게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음을 알았거든요. 마커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세균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오토리액티브는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도 마지널 존 B셀에서도 이 세포들에서 오토리액티브한 군들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널 존 B세포는 마지널 존 사이누스에 있으면서 마우스에선 서큘레이션 하지 않으면서 감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고요. 사람에서는 CD27 포지티브, IgM 포지티브로 정의가 되는데, 하이인 세포 정의가 되는데, 사람에서는 블러드 서큘레이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지널 존 B세포는 형성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에서 2살 정도 있어야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블러드본 인펙션이 있게 되면 곧바로 플라즈마셀 분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세포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널 존 B세포는 이렇게 빠르게 항체를 분비할 수 있는 미리 준비된 프리액티베이티드 B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어리에서 마지널 존 B세포에서는 그 나치 시그널링이 필요한데, 분화에 있어서 이 오토리액티브한 B세포는 BCR 시그널이 강하기 때문에 이 나치 시그널링을 억제하기 때문에 오토리액티브 마지널 존 B세포는 발달할 수 없다는 게 과거의 생각이었었는데, 또 예외적인 상황들도 알려지면서 오토리액티브 마지널 존 B세포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룹에서 그 N-뉴클레오타이드에서 봤을 때 피탈 타입의 세포들이
마전종 비세포 발달되는 것들, 비원과 비슷한 세포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혹시 오토리액트 마전종 비세포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 또, 그, 또 다른 레파토 스터디에서 이런 것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전종 비세포를 스터디를 하게 됐고요. 사실 스타트는 저희가 DBA1 마우스라고 해서 오토이뮨 디지즈에 콜라겐 인듀스 아스라이트가 잘 생기는 마우스에서 왜 이 마우스가 그 자가면역 질환이 잘 생기는지 콜라겐 인듀스 아스라이트 잘 생긴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해서 보니까 그 마우스에서 CD80이 높은 마전종 비세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CD80은 액티베이션에 관계된 몰리큘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마지노존 비세포에서 DBA1 마우스에서 존재하지만 블랙식스 마우스에서도 CD80를 높게 표현한 세포군이 있음을 알게 됐고, 이 세포들은 뭔가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도 활성화된 세포 그룹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포의 스터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을 가지고 CD80을 높게 표현한 세포군, 낮게 표현한 세포군을 가지고 스터디를 해보니까 CD80 하이 마지널 존 B세포가 LPS 자극했을 때 빠르게 타시라는 액티베이션 몰리큘을 표현하고 플라즈마 셀로 분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CD80 로인 마지널 존 B세포다 이것을 더 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리액티브 군이 더 잘 반응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토리액티비티를 엘리스팟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타입 2 콜라겐에 대한 그 프리퀀시를 많지는 않지만 그 엘리스팟으로 그 분명히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게 오토리액티브 마지널 존 B세포들이 CD80 하이 B세포군에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은 또 아마도 자가 면역성이 있어서 그런지 한편으로는 면역 레귤레이션 하는 것 생각이 되고 IL-10을 분비하는 세포군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IL-10은 면역 억제 사이토카인으로서 또 면역 조절을 같이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D80 로인 마지널 존 B세포와 CD80 하이 마지널 존 B세포가 그 호메오스타시스가 다른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마우스에다 레디에이션을 해서 보니까 2그레이드 정도의 비교적 낮은 레디에이션인데 CD80 로인 마지널 존 B셀, 하이 마지널 존 B세포가 데이제로에 존재하는데 레디에이션을 하고 보면은 CD80 하이 마지널 존 B세포가 거의 대체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80 하이 마지널 존 B세포가 레디오 리지스턴스함을 알 수가 있었고요. 요 로인 셀들은 이제 많이 죽어갔고 이후에 한 달 이후가 지나면서 로인 마지널 존 B세포들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널 존 B세포도 이렇게 오토리액티브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이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레파토 스터디를 통해서 오토리액티비티를 좀 서제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퀀스의 그 특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그 디벨롭먼트에서 트랜지셔널 셀을 트랜스퍼해서 마지언 존 B세포의 발달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 CD80 하이 마지언 존 B세포는 트랜지셔널 셀 중에서도 좀 더 오토리액티브한 포퓰레이션이 존재하는 아직 네거티브 셀렉션이 덜 된 T1 셀에서 더 많이 발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퍼블리시한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NGS 스터디를 통해서 CD80 하이셀과 CD80 로우셀들이 유전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다르게 조절되는지를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널 존 B세포를 정리를 하자면 트랜지셔널에서 마지널 존이 되거나 폴리큘라 B세포가 되게 되는데요. 그 T1 셀, 요게 마커들이 다른데요. 요게 좀 더 오토리액티브 셀들이 많은 군, 좀 더 네거티브 셀렉션이 이루어진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그 CD80 하이 마지널 존 B세포가 발달을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널 존 B세포의 정리를 하자면은
과거의 그 믿음과 달리 상당한 정도의 오토리액티브 마지노전 B세포가 존재하고 그 세포들은 CD80을 높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레디오 리지스턴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T1 트랜지션 셀로부터 발달하고 이 세포들이 오토이뮤언 디지즈에 프론한 DBA1 마우스에서 더 익스펜전 돼 있음을 그 전에 저희가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오토리액 마지노전 B세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셀로 가면은 휴먼 셀은 또 마우스 셀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뭐 휴먼 비원 셀이라고 레포트를 하고 그렇게 계속 디스크라이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분명히 증명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D5가 B1A 셀의 마커인데 휴먼에선 B1A 셀, CD5를 표현한 세포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B1A가 오토리액티브 B세포가 워낙 많아서 그렇거나 마우스와는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먼에서도 스폰테니어스하게 내추럴 엔티바디를 분비하는 B세포군이 존재하고 이 세포군의 중요성이 굉장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서로스크레로시스를 억제하는 옥시다이스 리피드에 반응하는 내추럴 엔티바디가 개념적인 비원세포가 분비한 항체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세포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휴먼 마지노존 B세포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메모리 B셀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서큘레이팅하고 CD27 포지티브, IgM 포지티브, CD1C 퍼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휴먼에서 B1A와 B1B가 구분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B1B 세포가 있어야지 될 거는 같은데 같은 기능을 하는 이것이 어디 있고 어떻게 반응한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제 연구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MRC를 통해서 그 캔서에 침륜하는 세포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T세포를 잘 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날셀 카시노마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침륜한 세포의 면역 세포의 이뮨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이들이 프로튜머, 암을 성장하도록 하는지 아니면 암을 킬링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면역 관문 억제제, PD-1 블로커를 썼을 때 이 세포들의 퍼퓰레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이거 그 면역 관문 억제제에 반응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마커를 찾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셀을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그 삼성병원의 신장암 샘플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블러드와 튜머 내 이제 B셀들을 얻어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데이터들을 좀 이제 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B세포가 지금까지 항체를 분비하는 기능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의 종양에 있어서는 중요한 기능이 엔티바디 인디펜던트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기능이 그 림포톡신 알파 베타를 표현하는 그러한 B세포인데 이것은 림프노드의 디벨롭먼트에 중요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피투스에서 발달하게 될 때 림프노드나 스플린에서 림포이드 조직이 발달할 때 이 B세포가 림프 조직을 만들 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종양에서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종양에서도 이것을 표현한 세포들이 가서 터셔리 림포이드 티슈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T셀 이뮤니티라든지 CD8 T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TLO, 터셔리 림포이드 티슈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TB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B세포가 있을 때 T세포를 활성화해 줌으로 해서 그 CD8 T세포 또는 CD4 T세포의 항종양 면역 액티비티를 증가시키는 것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B셀의 여러 지금 클리니컬 스터디를 보면은 B셀의 침륜이 암의 예후에 좋으냐 나쁘냐를 보면은 좋다는 논문과 나쁘다는 논문이 팽팽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러 종양의 종류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의 그림은 이제
캔서로서의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B도 면역 조절하는 세포들이 있어서 또 종양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세포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캔서 인필트레이팅 감마 델타 T 세포도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델타 1, 델타 2 감마 T 셀들이 이 환자들마다 이걸 NGS로 보는 것인데 여러 다른 특성을 가진 포퓰레이션, 사이토톡식 포퓰레이션을 가진 것, 인플라마토리 포텐셜을 가진 세포들, 이런 세포들이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고 환자 케이스들마다 다른 포퓰레이션들이 나온 것을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과 환자 예후와의 관계 또 기능 이 세포의 기능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오토리액티브 B셀은 처음에는 B1셀에만 있다고 생각이 했었는데 폴리큘러 B셀과 마지널 존 B셀에도 존재함을 알 수가 있었고요. 오토리액티브 B셀은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세포로 생각이 되는데 또 동시에 애드버스 이펙트를 가질 수가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메커니즘으로 조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인네이트 스티뮬러스가 있을 때만 반응을 한다든지 라이프 스팬을 조절한다든지 레귤레토리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오토리액티비티의 어떤 나쁜 효과, 애드버스한 이펙트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1셀, B2셀의 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고 B1 B셀과 마지널 존 B셀 간에 또 이동이 있기 때문에 휴먼에서도 이러한 이유가 셀들이 잘 디파인 되지 않는 것 같고 아마 캔서 티슈나 또 블러드에서의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스터디를 할 예정입니다. 이수진 학생이 요 마지널 존 B셀, CD138 폴리큘러 B셀 스터디 많이 했었고요. 박찬호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널 존 B셀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홍기 학생 이제 B셀 캔서 B셀 스터디를 하고 있고 그리고 B1셀 프리커서 스터디를 하고 있고 B1셀 서퍼필 스터디를 했었고 감마 델타 T셀하고 오원준 학생들이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면역학 교실에 임세진 교수님, 유희주 교수님, 이기영 교수님들이 같이 또 많이 디스커션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B셀 연구에 지원을 해준 중요한 연구 과제 계속 또 지원을 해주시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또 MRC를 통해서 캔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RC 팀 멤버들이고요. 면역학에 관계된 선생님들 그리고 또 몰리큘러 바이올로지 하신 선생님들, 바이오 인포메틱스 하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빗셀 굉장히 퓨어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문에 가깝게 연구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굉장히 전혀 몰랐던 거를 체계적으로 조금 알게 돼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질문들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그 방대한 양을 너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말 잘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고요. 그 강의는 조금 하지만은 항상 제가 그 내추럴 엔티바디 그 텍스트북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예, 학생들한테도 그 설명하기가 항상 어려웠고 그런데 그냥 아주 펀더멘탈하게 점프리 마우스에서도 나온다고 하셔서 예, 그게 오리진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그냥 예, 교과서적인 질문이 있었고 아까 그 CMI에 작년에 퍼블리시 하신 그 논문 축하드리고요. 거기 그 처음에 콜라겐 인듀스드 아스라이티스 모델에서 CD80 예, 하이 예, 셀을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 휴먼은 굉장히 달라서 복잡하다고 하셨기는 하지만 혹시 그 휴먼에서 이퀴밸런트한 그런 그 셀들이나 기능적으로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예. 네, 우선 내추럴 엔티바디 질문으로 가면요. 네, 내추럴 엔티바디가 사람에서는 그냥 완전히 정말 점프리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있고 뭐 각종 여러 가지를 먹었든지 장내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또 일종의 인듀스 내추럴 엔티바디가 있어가지고 네, 그것이 이제 정확히 잘 구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실제 어디서 나왔는지는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마우스에서 개념적으로 하자면은 전프리에서 나온 건 B1A 엔티바디고요.
예. 그리고 장내 세균이나 어떤 인듀스해서 나오는 내추럴 엔티바디는 B1, B 오리진이어야지 될 것 어, 같습니다. 예, 그게 한 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CD80 포지티브 하이인 마젤존 B세포를 당연히 휴먼에서 찾아봤고요. 네. CD138 인터미디어트 그 폴리클비스 찾아봤는데 휴먼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그 네. 마커로는 구분이 되지 않아서 이제 음, 그 마전존 B셀 퍼필을 찾아서 레파토스타디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거꾸로 그거의 마커를 봐야 되는 어, 다시 이 마우스의 데이터 그대로 익스트라폴레이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예, 너무너무 사실은 참 이 분야가 너무 핫하면서도 너무 복잡한데 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다른 분들도 마이크 켜시고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뭐 생리학을 하다 보니까 시그널링에 관심을 두게 됐는데 아까 뭐 셀들마다 무슨 뭐 폴리큘러 B셀이나 이런 데마다 뭐 칼슘 시그널링들의 차이가 좀 있고 억제된다거나 그런 게 그 B셀 리셉터에서의 어떤 시그널링의 차이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 같은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 물론 다른 시그널링도 칼슘을 올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셀을 꺼내서 NTIGM으로 자극을 하면 이제 뜨는 칼슘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거의 모든 퍼플에 다 이제 칼슘이 올라가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자극을 해서 보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베이스라인 칼슘을 좀 흥미를 두고 보고 있는데요. B셀 퍼플레이션에서 어떤 세포는 베이스라인 칼슘이 높고 어떤 건 낮더라고요. 플로사이토메트리에서 보면은 같이 걸면 차이가 날 정도래요. 그래서 마우스에서도 좀 크리티컬한 몰리큘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B셀이 돌아다니면서 B셀 리셉터 자극을 항상 받는 것 같거든요. 스페시픽 엔티젠을 받지는 강력한 자극은 아니더라도 서라운딩 엔티젠이나 이런 데 또는 또는 BCR을 통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칼슘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칼슘이 올라간 간 세포들이 칼슘이 높은 베이스라인 높은 세포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반응하시는 세포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좀 칼슘이 프로롱드 서스테인이 되고 어떤 거는 좀 예, 트랜지언트하게 줄어들고 이런 것들도 어, 시그널링의 차이일까요? 그런 게 혹시 예, 이유가 예, 그,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김성준 교수님하고 많이 했을 때 그때 이제 셀 라인 위하이투스라는 발세븐틴이라는 머처 앤 인머처 비셀 라인이 있거든요. 그 셀 라인에서 하면 칼슘이 이제 프롤롱드 가고 안 가고 스테이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NTIGM을 자극을 했을 때 그 빠르게 ER 칼슘 릴리스부터 시작되는 이제 스파이크가 가고 그다음 서스테인드 칼슘 릴리스가 있어야지 B셀 이제 분화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임머처 B셀 스테이지에서는 그 프롤롱단 칼슘 인크리스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에서는 이제 같은 폴리큘러 B셀인데 IgM으로 자극했을 때와 IgD로 자극했을 때 보니까 IgM은 프롤롱드 칼슘이 갔었고 IgD는 빠르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수님, 맞는 것 같습니다. 혹하고는 그렇게 조금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오토이뮨 디지즈를 생각해 봤을 때 예, 물론 자가면역 질환도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고 디지즈가 많아서 어떻게 하나로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런 그 오토리액티브한 B셀들 중에서 어 도대체 사람에서 어떤 타입의 그런 조금 이렇게 베이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나중에 이제 그 강의할 때도 조금 그런 예, 개념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B셀 사실은 페리페럴 블러드에도
저희가 PBMC 모아도 굉장히 파퓰레이션이 작고 연구하기도 어렵고 좀 잘 모르는 부분이 늘 많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커멘트라든지 이런 걸 좀 주실 수 있으시면. 예. 그러니까 예, 아마 디지즈마다 굉장히 또 예, 다르겠죠? 뭐 쇼트 예, 리브, 예, 롱 리브드, 뭐 마지널 존. 예, 예. 저기, 우선 확실하게 B셀 미디에이트 오토이뮨 디지즈라고 한다면요. 네. 그러니까 오토 엔티젠에 대한 어피니티 머추에이션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 그쵸. 안 되는데 어, 예. 그런 게 되는 것은 확실하게 B셀 하이 어피니티 오토 엔티바디가 만들어지는 질환이고요. 아, 예. 그거는 확실히 B셀 미디에이트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B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액티베이션이 되면 B세포가 엔티젠 프리젠팅 셀로서 작동을 하면서 아, T셀 오토이뮤니티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류마톨로지스트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B셀 미디어 디지즈에서 리투크스맵을 주면은 이제 좋아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이게 어느 정도 잘 듣는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T셀 미디어 디지즈에서도 잘 듣는 경우가 꽤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 또 그 점은 아마 항체를 분비하지 않는 기능으로서의 B셀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캔서에서도 항체를 분비하지 않는 어떤 기능으로서 예, 그 예, 캔서도 예, 굉장히 지금 블루오션일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예, 예. 네. 예를 그렇구나. 들면 뭐 음, 뉴모니아 그러면 뉴모니아가 레졸루션 과정에서 네. 제가 논문 어디 이제 좋은 하이임팩트 저널에 좀 리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네. 이제 논문 리뷰를 하니까 데이터들을 보니까 그 B세포가 없으면은 뉴모니아 레졸루션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잘 안 좋아져요. 되는 거예요. 예. 아, 안 그러니까 돼요. 안 B세포가 돼요. 레귤러토리로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서 어, 이제 그러니까 티슈 레지던트한 다른 세포와 인터랙션 하는 기능들이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렇게 레졸루션을 할 때도 있고 어, 에스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처음에 그 엘러전을 받아서 좀 트리거링 될 때 네. T셀을 트리거링을 한다든지 로컬하게 아, 액티베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양쪽 사이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팅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인플라마토리하게 어떨 때는 레귤러토리하게 어, 작동하는 것 같고요. 캔서에서도 어떤 데서는 이제 B3 인필트레이션 높을수록 예후가 좋다, 나쁘다, 암종마다 다른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래도 그 사람에서 오토이뮨 디지즈에 더 가까운 그 B셀 타입은 B1이라든지 이 마지널 존 B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요. 제가 디지를 만드는 것은 폴리큘러 B셀로 생각이 들고요. 아, 아, 그래요? 어. B1셀은 나이가 들수록 B1 그 레파토가 줄어든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B1 세포 자체는 베니피셜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포프토틱 데브리를 제거한다든지 어, 그러면서 대개 염증 질환 같은 데서 보면 B1 마우스 모델에서 B1 대 B2의 인필트레이션 비교해 보면 B2가 들어가면 나쁘게 됩니다. 그 B1은 이제 디지즈를 억제한 쪽으로 가고요. 음. 그래서 주로 폴리큘러 비셀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셀프 엔티젠이 굉장히 하이 어퍼너티로 걔가 그렇게, 예, 가나 보네요. 네네. 아유, 아마 면역 레귤레이션에도 뭐 IL-10을 분비한다든지 그런 성질에 있어서 다른 것 같습니다. 잘 못하나요? 예, 예. B1셀은 IL-10 분비 잘하고요. 치면은 잘하고. 금방 IL-10 금방 측정이 됩니다. 아, 예. 마지노 존그 보고된 레귤러토리 B셀은 마지노 존 B 프리커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해보면은 저 CD80 하이 마지노 존 B세포도 레귤러토리 B세포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IL-10 분비하고 있어요. 그 B셀에서의 톨라이크 리셉터는 아까 그 예, 항체 만드는데 주로 역할을 하나요? 예, 그러면, 예, 예, 예. 역할을 하고 어, 폴리큐라 B셀에서 TLR7은 오토이뮨 디지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요. 아, TLR7 엑스트라 카피 트랜잭 마우스 만들면 그 저기 오토미지 생깁니다. 아, 예, 그 TLR7이 저널 센터 셀렉션의 폴리큘러 비트 오토 뭐 NTDNA, RNA, 엔티바디 셀렉션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 예, 예, 그래서 TLR7과 9이 또 컨트라스팅한 롤을 가지는 것들도 음. 폴리큘러 비트에서는 중요한 필드입니다. 아, 그 백신 어주번트들이 좀 이네이트 이런 것들을 많이 자극할 텐데, 예, 네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더 여쭤봤습니다.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 예. 캔서 쪽에서 또 이 빗셀에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음, 저희 이제 뭐 오토이뮤 디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쭉 해왔었는데요. 이제 뭐 하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캔서에 그쪽으로 할 수도 저희 기관에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음, 또 이렇게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캔서 쪽을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잘 아주 모르는 부분이 기대되고 많고. 네. 예, 훌륭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그 분해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김태진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 연구 더 잘하시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고 아, 그러겠습니다. 너무, 정말 훌륭하신 강의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